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코스프레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어제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당시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검찰 징계위원회로부터 2달의 정직을 받았었는데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이 정직이 적법했다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요. 잠시 여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딱 한복판에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전임 재판부와 후임 재판부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퇴임해버렸어요.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예, 지금 뭐 여야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직 검찰총장이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지칭했습니다. 사실 당시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가장 극심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그 정도율로 징계를 정직을 시키는 게 맞느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마침 가처분 신청해서 이 정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 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논란이 더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1심 판결로 봐서는. 저부터요? 그럼 박원석 의원님부터. 뭐 코스프레라면 일종의 코스프레인 거죠. 사실 윤석열 총장 하면 이제 그 이미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탄압에 맞서서 싸우다가 일종의 희생당한 희생양, 이런 어떤 이미지를 정치의 명분, 예. 또 대권 출마의 명분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나 어제 법원의 판결 결과는 이제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법원이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정직이 정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 정직 사유가 하나는 그 판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성향파 예. 사찰 문건, 그거하고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인권부로 예. 재배당을 하면서 뭔가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한 건데, 예. 감찰과 이제 수사 방해 이걸 다 인정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권한 남용을 일정하게는 어제 행정법원이 인정을 한 거고, 그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을 한 거고, 예. 그건 곧바로 탄압받는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미지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격도 했고 또 여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사퇴까지 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왔는데 사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상당 부분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명분 같은 게 약화된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꾸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된 예를 들어 원전 수사랄지 이런 것들을 주도하니까 쫓아내려고 징계를 했다라는 게 당시 이제 윤 총장의 주장이었는데, 일단 1심 판결이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 요 얘기잖아요. 간단히 보면.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언어, 그러니까 조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도 피해자 코스프레다, 친일파가 독립군을 행사한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뭐 노벨과 9.11 테러를 연결을 시키고 예. 한전 직원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막 들어서 그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저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조어 능력이 뛰어나구나. 옛날에 JP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지만 예.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 11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과 현 정부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구나, 노력하구나 있구나 예. 하는 거를 다 봤거든요. 그건 뭐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발언들이라든가 뭐 정말 모든 발언에 가시가 돋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2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그 어떤 위원회가 열려서 감찰위원회인가요? 뭐 열렸는데 그때도 두 번 다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틀렸고 이번이 옳다라고 어쨌든 판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저는 약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금 판사께서 너무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내시지 않았나. 예를 들면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본안 사안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더구나 이 사안은 판사 본인도 이게 예.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까지 썼을까? 그거는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일단 보면 가처분 신청을 했던 지난해 말에 이 법원에서는 이제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본안 소송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장직을 직무정지시키면 피해가 너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었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하지만 현재는 행정법원 또 1심입니다. 사실 같은 재판인데 판사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2심 항고를 뭐 오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본안 소송이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한 예. 이 징계를 다투는 그런 소송이 어제 판결이 난 거고요. 예.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이 취소 소송을 다투는 또 다른 소송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소송입니다.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 소송인데 막상 소송을 해보니까 본인이 원했던 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우리 경선 항복판에 이런 판결을 내리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법원장의 대답은 아니 그쪽 변호인이 빨리 내려달라 그랬다. 예. 라는 게 법원장의 답변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무정지는 이제 가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안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소송이라고 보더라도 이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은 정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이 한 소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 이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항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당성, 명분 이런 것들이 약화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좀 겸허히 돌아보겠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이게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비난을 하듯이 태도를 취하는 거는 꼭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이제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가 그런 거죠. 일단 처음에 1심이 이제 옛날에 가처분 신청처럼 네. 똑같은 의견을 내줬으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지만 네.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윤석열 후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 당원이기 때문에 이번 2차 컷오프에서도 투표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현재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할 수 있고 그 책임 당원으로 투표를 하고 내 핸드폰에 와서 내 투표를 한 사람이야. 그럼 혹시 2차 컷오프 때도 투표도 하셨어요? 난 투표도 했어요. 예, 예. 누구 뽑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누구 뽑았다고? 누군가를 뽑긴 뽑으셨군요. 아니 뽑았지 그냥.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이거 뭐 우문현답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누구에게 경선에서 투표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 얘기 듣고 그걸 모르면 바보죠. 다 알잖아요.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저희는 추정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저희는 제일 껄끄러운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다른 사람을 뽑았을 리는 없잖아요. 투표를.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 인터뷰의 키워드가 좀 세 가지로 보이는데 나 책임 당원이다. 1번.
두 번째 나 이번에 투표했다. 예. 세 번째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다. 될 이 얘기를 것이다. 종합하면 나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이번 대선 치를 거다. 어서 나 모셔가라. 선대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지휘할 거다. 내가 지휘할 거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홍준표 후보에게도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약간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악담을 많이 해놓아서. 예. 이제 저는 근데 놀란 게 아직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당적을 유지하고 계시구나. 그것도 예. 놀랐어요. 왜냐하면 떠나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나서 예. 치르고 나서 떠난 뒤에 아주 독설을 많이 퍼부으셨잖아요. 뭐 그 당은 아사리판이야. 그다음에 뭐 누구 걔들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나는 이제 등 돌리고 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투표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그 윤석열 후보를 뭐 초읽기인데 뭐 곧 지지하지 않겠어. 뭐 이런 선언을 하지 않겠어라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걸 또 좀 어렵게 하는 게 과거에 이제 본인과 굉장히 껄끄러웠던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장제원 그때 총괄 상황실장 같은 상황실장. 경우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당신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빨리 그 사람 치워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안 치우고 있다가 그 장제원 총괄 실장은 아들 문제 때문에 이제 스스로 예. 물러갔는데 이번에 또 보도 보니까 누구죠? 주호영. 주호영. 그 의원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예, 주호영 전 대표가 그 선대위원장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주호영 대표도 떠날 때 지금 그 상당히 사이가 안 좋으셨잖아요. 그 사실 좀 김종인 험한 말들이 잠깐 예, 오고 갔었죠.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뭐그 장제원, 주호영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이 좀 움직이기가 그 전에 하신 예. 말씀들이 있어서 그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분이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 수사검사와 그렇죠. 뭐 피의자로 해서 그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악연을 극복하기는 쉽지가 극복하기는 않죠. 불가능하죠. 예. 당시 사실 홍준표 후보도 후보로 이제 대선에 뛰어들면서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공격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